여기 지옥 같아.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김영희 62세입니다. 평범한 주부예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근처에 살았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을 못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 곧 좋은 데 들어갈 거야.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야.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일자리 있대. 월급이 500만 원이래. 게다가 숙식 무료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갑자기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 소개야, 엄마. 그 친구도 거기서 일하는데 진짜 좋대.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일자리? 월 500만 원? 뭔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캄보디아 일자리 사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감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생각엔 그거 위험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알아봐. 하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부정적이야? 이건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일주일 후 민수는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웅했어요. 민수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3개월만 일하고 올게, 엄마.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조심해.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민수는 웃었어요. 엄마, 걱정 마. 난 어른이야.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민수를 제대로 본 마지막이 될 줄은. 도착 당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숙소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 내일부터 교육받는데. 사진도 보내왔어요. 깨끗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은가 보다. 다음 날도 연락이 왔어요. 일 생각보다 쉬워. 걱정 마, 엄마.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연락이 될 줄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가 안 떴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 아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민수한테 연락 왔니? 수진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도 4일째 연락이 안 돼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수야, 괜찮니?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걱정했던 그 일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어딘가 갇혀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엄마, 도와줘. 10일째 되는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해외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부에 연락해 보세요. 외교부? 대사관? 저는 막막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곧 제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바로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성함과 여권 번호를 알려주세요. 저는 민수의 정보를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답변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옛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였어요. 공원에서 그네를 태워줬습니다. 엄마, 더 높이, 더 높이. 민수는 까르르 웃었어요. 그때의 민수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생각났어요. 너무 떨린다며 제 손을 꼭 잡았던 민수.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민수. 중학교 때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시합 때마다 저는 응원하러 갔어요. 골을 넣으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였습니다. 민수는 100곳 넘게 지원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뭐가 부족한 걸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수입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나 때문에 수진이가 고생해. 그러던 중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민수는 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거겠죠. 민수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대사관에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민수만 무사하다면. 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피해, 캄보디아 한국인 실종, 기사들이 나왔어요. 캄보디아서 한국 청년들 집단 감금, 고수익 미끼로 유인, 강제 범죄 동원, 탈출 시도하다 폭행당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여인 얼굴의 청년들, 온몸에 멍자국. 민수도 저런 상황인 걸까?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도 읽었어요. 저희 아들도 연락 끊겼어요. 3주째 소식 없습니다. 대사관도 못 찾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7개월째였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곧 찾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아빠, 태어나기 전에 와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무사해라.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캄보디아서 한국인 찾아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사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이 듭니다.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를 찾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찾아주세요. 하지만 그 브로커도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안 다니던 교회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민수도 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사기였습니다. 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날 밤 남편이 알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게 사기인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려고? 이제 그만 좀 해.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그만하라고? 그게 우리 아들인데. 당신은 아들이 안 그리워?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어요.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낯선 번호였습니다. 해외 번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숨소리. 그리고 엄마,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살려줘. 민수야.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지옥이야.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매일, 맞아. 안 하면 또 때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누가 때려? 민수야.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못 나가. 여권 빼앗기고 감시당하고 엄마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그때였습니다. 야! 누구 몰래 전화해! 남자의 목소리. 안 돼! 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민수의 비명. 전화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핸드폰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 걸었어요.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지옥이야. 매일 맞아. 나가고 싶어. 그리고 그 비명.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막았어야 했어. 저는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을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민수한테 전화 왔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민수가 감금당했어. 매일 맞고 있대. 여권도 빼앗겼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 가야 돼. 대사관 가야 돼. 우리 아들 살려야 돼.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새벽 4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경찰에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요.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어요. 방금 전화 왔어요. 맞고 있대요.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맞고 있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해외 사건은 외교부 소관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대사관은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영사과입니다. 아드님 민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아드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민수를 찾았어요? 네, 프놈펜 외곽 건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조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언제요? 언제 구조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대사관은 3일 안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3일. 너무 길었어요.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더 맞진 않았을까? 밥은 먹었을까? 나쁜 상상만 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매일 전화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곧 오는 거 맞죠? 그럼 곧 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4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정말, 정말요? 네, 지금 대사관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의 다음 말이 제 기쁨을 식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일단 외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치료 후 귀국 가능합니다. 일주일.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민수가 살아만 있다면. 다음 날 대사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했어요. 좁은 방에 20명이 갇혀 지냈다고 해요. 화장실도 하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게 했어요. 한국 노인들에게 실적이 안 나오면 맞았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도망가려던 사람은 다시 못 봤다고 합니다. 민수는 2달 동안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저는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대사관 직원도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님, 아드님만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대기실에 다른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거기 있었어요. 함께 구조됐대요. 정말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울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못 찾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 있는 한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집을 청소했어요. 민수 방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도왔어요. 많이 마르고 왔을 텐데 살 좀 쪄야지. 수진이도 왔습니다. 배가 이제 많이 불렀어요. 어머니, 저 떨려요. 오빠 많이 변했을까요? 저도 떨렸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말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크니 천천히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치료해줄게.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2시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민수 씨 보호자시죠?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곧 나옵니다. 휠체어 타고 나올 겁니다. 휠체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친 건가요? 걸을 수는 있는데 많이 약해져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나왔어요. 그 위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2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온몸에 멍자국, 팔에는 흉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의 밝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눈, 무언가에 겁먹은 눈. 민수야.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인형처럼.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오빠, 오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게 민수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세게 안았어요. 미안할 거 없어. 살아와줘서 고마워. 집으로 오는 차 안. 민수는 계속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민수야, 배고프지?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 민수는 수다쟁이였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수를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이야, 민수야.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 저는 달려갔어요. 민수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 떨고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꿈이야, 꿈. 여긴 우리 집이야.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28살 어른이 아기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외상은 치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PTSD입니다. PTSD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악몽, 불안, 공황,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민수야. 미안해.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말 들을걸. 엄마가 말렸잖아.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더 강하게 말릴걸.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서 나쁜 짓 했어요. 응? 보이스피싱. 전화 걸었어요. 한국 할머니들한테. 민수가 자책했습니다. 안 하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 나쁜 사람이야.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피해자야. 절대 너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수가 웃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예전의 민수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됐어. 그래, 우리 민수 아빠 됐네. 아기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갑자기 불안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잘 견뎌줬어.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못 돌아왔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민수야. 앞으로 잘 살게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지금도 민수는 회복 중입니다.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해외 고수익 일자리.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월 500만 원. 숙식 무료. 비자 지원.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제 아들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경찰청 112번,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당신의 자녀를 제 아들처럼 만들지 마세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